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노경한입니다. 보험의사 김성찬입니다. 신한솔입니다. 여자 전문 선생님을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정형외과가 사실 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얼굴을 제외하고 사지에 팔, 다리, 척추까지 해서 이 모든 관절을 다 보고 배우고 다룰 수 있는 과가 정형외과밖에 없고, 이거를 사실 레지던트는 어느 과든지 똑같이 4년에 끝나는데 이걸 4년에 이제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든 길이고, 그러다 보니 여자 선생님들이 견디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많이 여자 선생님들이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형외과를 왜 고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모든 과 중에서 진단을 처음부터 다 내리고 치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과는 정형외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형외과를 고르게 됐고요. 사실 결국에 이제 정형외과를 진료과로 표방하고 있는 과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배우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과 자체의 목적은 진단을 내리고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 치료도 해보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부분들만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과를 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관련된 문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손 아프면 어디 가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한의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디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가야 되냐,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손 관련된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렇게 얼굴이랑 이렇게 몸통 빼고는 그냥 정형외과 오시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진단부터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포함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정형외과를 가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뼈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뼈가 부러졌을 때 이게 느끼는 통증이 우리가 이제 다른 대관절에 비해서 적습니다. 저는 이제 손 진료를 좀 많이 보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넘어졌을 때 그냥 살짝 손 짚었던 것 뿐인데요? 라고 했는데 보면 이제 막 골절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골절, 질환, 그리고 이제 그런 신경학적 문제나 디스크까지를 다 커버를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과가 정형외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와 이제 우리 체내에 있는 몸통 내에 있는 내부 장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외의 부분이 아프다, 뭔가 불편하다 라고 하면 일단 정형외과를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부분이 꼭 선행되어야 되고, 아프시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정형외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정형외과의 특성이긴 한데요. 이제 보통 내과, 외과 나눠서 외과 계열은 수술하는 과고 내과 계열은 이제 진단 내린 쪽으로 좀 보통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형외과는 그냥 근골격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단을 한 뒤에 저희가 수술해요. 그 일반적인 다른 외과들이랑 다르죠. 내부 장기에 대해서도 소화기 내과와는 내과에서 진단을 한 후 일반 외과에 이제 진료 의뢰를 해서 일반 외과에 수술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진단하고 저희가 수술합니다. 손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진단 중에서 내가 딱 진단을 찾았을 때 그것도 되게 의사로서의 뿌듯함이고 즐거움이지만, 그것을 결국 내가 끝까지 이 환자를 끌고 가면서 환자분과 함께 이거를 치료를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이 정형외과에만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같아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사람들이 성격이 다 비슷해요.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냥 이제 조용히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 시키기 좋은 사람들 맞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군대 갔더니 정말로 일 시키는 역할을 많이들 맡겨주셨거든요. 보통 중대장도 거의 다 정형외과를 했잖아요. 이유가 저는 대대장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소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걸 해야지 내가 평생 이걸 업을 하더라도 정말 즐겁고 또 이렇게 활기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공부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환자들 중에 다친 경우는 정말로 그냥 밤에 다쳤다 그럼 응급실에 가는 게 맞는데, 밤이 아니라 낮에 다쳤으면 그냥 정형외과 오시는 거면 사실은 저희가 다 판단이 가능해요. 왜냐면 얼굴도 원래 이제 찢어지면 봉합을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얼굴은 흉터가 많이 남으니까 저희는 이제 봉합할 때 그냥 기능적인 문제가 없게끔 봉합을 하는 거는 잘하는데, 성형외과처럼 예쁘게 꼬매냐 그거 안 되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가 그냥 다친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이제 치료하고, 예를 들어 여기가 꿰매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판단이 저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어찌 보면 이제 의식을 잃는 분이 아니면 또 저희가 판단하고 또 머리도 다 봉합을 해주니까 고민 없이 다친 거는 정형외과를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려고 정형외과 TV 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분들이 나는 뼈는 괜찮은데 왜 엑스레이 찍냐 다들 물어보시는데요.
뼈가 멀쩡하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가 놓치는 걸 원치 않아서. 예전에 다쳤던 흔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 뼈랑 그 다음에 뼈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석회가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뼈에 종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괜찮다라는 확신을 얻고 나서야 그 다음에 진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걸 저희도 알고 환자분도 알고 시작하려고 이제 찍는 겁니다. 인대든 힘줄이든 뼈든 간에 한 번 다치면 절대로 이전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흉터조직을 아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다쳤던 거는 나중에도 영향을 되긴 줘요. 깁스나 이런 고정을 하는 이유는 다친 거가 흉터조직을 아물 때 고정을 해놔야 제자리에 서로 엉겨붙고 조직들이 다 회복을 하거든요. 기능상 이전 조직을 못 돌아가도.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전에 다쳤던 게 있는데 라는 거 얘기 시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다쳤던 거에 적절하게 동시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시점에 진단과 치료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엑스레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를 많이 걱정하시고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응급실 가서 찍는 CT나 이런 게 부위에 따라서 사실은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정말 100장, 200장씩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은 엑스레이 방사선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 보는 부위인 뼈, 근육은 거의 엑스레이를 몸에서 흡수시키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손발 사진을 찍는 거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특히 엑스레이 이제 방사선량 많이 걱정하셔서 정형외과에 오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뭐 스튜디오스 분들이나 이렇게 외국의 비행을 업으로 삼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해외여행도 우리 많이 나가고 그렇게 비행기 탈 때 한 번 맞는 방사선 용보다도 적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렇게 다쳐서 오면 부어 있으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디서 피를 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환자분을 가끔가다 피를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피는 뽑아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피가 막 고여 있어서 여기 균이 자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 안에 피가 가득 차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무릎을 움직이는 걸 어려워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뽑을 필요가 없고 그냥 두세요. 그냥 뽑다가 괜히 구멍 나가지고 균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진단 목적으로 하거나 뭐 정말 치료 목적이 아니면 굳이 뽑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정형외과에서 뭐 초음파나 아니면 뭐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어 있으면 어디 가서 이제 뭐 침으로 뽑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통증 관련해서도 요새는 너무 많은 어떤 통증만 잡는 병원들이 좀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사 자체는 사실은 꼭 필요한 치료 과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주사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정확한 진단의 선행에 있어서 이게 정형외과를 사실 거치지 않았을 때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엔 주사 자체라기보다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정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기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당장 자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지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사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다쳤을 때 치료가 하고 나서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좀 되게 안 좋았던 경험들도 좀 있거든요. 다쳐서 오신 분들에게 그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거는 이제 초반에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고정을 1주치를 하면 1주가 지나면 1주치가 나는 거지 다 나은 게 아니고 4주가 지나면 4주치가 나은 거지 다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12주가 지나서 그러면 12주치가 나은 거예요. 근데 보통 다들 1주만 지나면 안 아파지면 아, 다 나왔구나 풀고 지내자 다시 꺾여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다치면 우리가 염증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되게 이게 우리가 균 들어가서 있는 염증이랑 혼용돼서 써서 문제인데 왜 우리 전날 체육대하면 막 온몸이 아프잖아요. 다음날 이런 게 염증 반응이라서 똑같이 발목이 나른 데가 다쳤을 때 부어있고 아픈 거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인데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얘가 다쳤고 무리가 왔으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염증 반응이거든요. 원래 부어요. 원래 아프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러면 초기에 회복하는 반응을 이제 억제시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면 좀 회복하는 반응이 좀 더뎌지거나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주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르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달하는 중이고 내분비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애들한테도 되게 정말 용감하게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주사 같은 걸 되게 많이 놓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가끔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한 1, 2주만 쉬면 되게 나을 거였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져서 왔지라고 했을 때 이제 놓지 않았을 주사를 맞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주사를 어디서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항상 정형외과가 아닌 병원들이어서 조금 속상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는 과정이 정말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일반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 만났을 때 그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